전북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을 인수했습니다.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국산쌀이 군산항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침체된 농촌 경제와 군산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4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입에서 정시 모집이 줄고 수시 모집이 7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수시 모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경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의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네, 국내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인수에 성공해 전북은행이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 푸놈펜 상업은행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푸놈펜 상업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자산 규모 10위권 은행으로 총 자산이 5천억 원이며 푸놈펜과 주요 거점 도시에 13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수익률이 2.1%로 국내 은행 평균의 4배이며 연체율은 0.3%로 건전성, 수익성 측면에서 국내 은행보다 우수합니다. 또 캄보디아는 연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하여서 향후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되면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캄보디아 자체도 상당한 성장세가 있고 또 우리가 인수한 은행도 그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이고 인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낮아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캄보디아 시장에서 올리는 수익을 전체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3년 이내에는 해외 이익 포션이 30% 수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심한 그런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인수 작업이 끝나면 푸놈펜 상업은행은 JB금융그룹의 6번째 계열사로 편입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쌀이 군산항을 통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2,000톤의 국산 쌀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쌀을 실은 컨테이너가 잇따라 수출 선박으로 옮겨집니다.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끝나면 수출 선박이 다음 주에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중국 첫 수출길에 오른 쌀은 신동진과 삼강 등 6개 품종의 30톤입니다. 2kg과 5kg, 10kg으로 소포장된 쌀이 69개 매장에서 판매돼 중국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게 됩니다. 중국의 쌀 시장 개방은 그야말로 장차 우리 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달에도 중국에 70톤이 수출되는 등 올해 2,000톤의 국산 쌀이 진출합니다. 전라도는 중국의 중산층을 공략해 수출이 점차 늘면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신호탄 삼아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더 힘차게 일어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대중국 쌀 수출을 다시 한번 함께 기뻐하면서 군산항은 중국 쌀 수출 전진 기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산항은 일제 쌀 수탈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중국에 13억 인구를 상대로 해서 대수출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산 쌀의 첫 중국 수출이 침체된 농촌 경제와 군산항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페트병 수돗물을 오는 5월부터 무료로 공급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부터 350ml짜리 페트병 수돗물을 생산해 전주시가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 그리고 재해 현장 등에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공모를 통해 전주 얼수로 브랜드를 정한 이 생수를 1년에 70만 병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달한 총선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온 탄소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또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4월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70여일.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연 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 순서 등을 놓고 다시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들은 현역 의원들에 비해 선거운동에서 계속 차별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국회의원들은 편안하게 의정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 네임을 이름을 명으로 해가지고 많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탄소 소재 융복합법은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탄소 소재 융복합 기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탄소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는 탄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자동 소집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회가 시작하지만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에 입당한 당원이 최근 1년 사이에 3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매달 2,000원의 당비를 내겠다고 신청한 당원이 4,600명으로 1년 전 평균 당원인 1,500명보다 3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진 데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신당이 등장해 4월 총선에서 전북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학들이 정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16학년도 대학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입에선 정시 모집이 줄고 수시 모집이 70%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내년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이 고등학교는 올해 입시에서 70명이 넘는 학생을 수도권 대학에 합격시켰습니다. 합격생의 대부분은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정시는 자사고와 재수생까지 몰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수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내 생활에서 독서 활동이나 그리고 소규모 동아리 활동 등 이런 부분들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입 수시 모집 비중은 2015학년도 65%에서 올해 67%, 2017학년도에는 69%로 늘어납니다. 올해부터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이 시작되는데 정시 정원부터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수시 모집 비중은 75%에 이를 전망입니다. 수시는 우수 인재를 선점할 수 있다는 면도 있고 특히 지방대 같은 경우는 정원 충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원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수시 모집에 더욱더 신경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충실한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수시 전형을 다 준비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학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4일 공포한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자치 조례에 대한 제2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2일 전북 학교자치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의회는 조례 제정 당시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며 교육부의 대법원 제소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북 연극의 선구자 고 박동화 선생의 작품이 20여 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 동문거리의 막걸리집 주인 이봉삼과 카페를 운영하는 류마담은 사사건건 부딪히는 앙숙입니다. 봉삼의 아들과 류마담의 딸이 사랑에 빠지고 두 가족은 극적인 화해를 이룹니다. 1964년 전북 연극의 선구자로 꼽히는 고 박동화 선생의 희곡으로 그해 열린 전국 연극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극 두 주막이 마지막 무대에 오른 지 2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김기용, 강택수, 배수연 등 전북 연극계의 원로들이 배우로 나서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낯익은 얼굴들이 모처럼 만에 무대에 서서 한데모에서 이 겨울을 녹여내고 있다는 그런 사실로도 흐뭇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가집 지붕 위에 올라 감을 따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전주 교도소에서 재수자를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사유와 경기된 재수자들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작품을 수용자한테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내면의 심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서 또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서신갤러리가 이전을 앞두고 18년간의 서신동 시대를 마무리하는 전시회를 엽니다. 그동안 서신갤러리와 인연을 맺었던 강용면, 양순실, 이주리 등 45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전주시 공공청사들이 많게는 50%의 전력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공공청사 5곳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24%에서 많게는 53%까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도 완산구청 등 3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신청 기간이 달랐던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을 올해부터 같은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 그리고 조건 분리 지역 직불금 신청을 한 번에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민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JTB 전주방송의 여행 프로그램인 길 위의 여행자가 제15회 전북 PD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최성엽 PD와 김균형 PD가 연출을 맡은 길 위의 여행자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떠나는 1박 2일의 여행을 통해 전북의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JTB 전주방송의 1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주방송은 나이균 군산대 총장과 김규남 지역문화연구공동체 모정 이사를 새로운 시청자위원으로 선임한 뒤 시청자위원장의 나이균 군산대 총장을, 부위원장의 정영득 전주 비전대 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기획 보도를 통해 뉴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공정 보도를 당부했습니다. JTB 신효균 사장은 지난해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방송평가에서 JTB가 전국 63개 방송사 가운데 4위를 차지했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은행 직원의 실수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신문사 전 대표 최모 씨 등 신문사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전주의 한 은행에서 법인 인터넷 뱅킹 OTP 카드를 변경하다가 은행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자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6.5mm, 전주 3mm 등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낮 기온이 1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이 113만 4천 원, 부안군 진서면 곰소 3마을 50만 원, 부안군 부안읍 봉서마을 32만 7천 원, 상리마을 29만 9천 원, 부안군 부안읍 동중 4마을 20만 원, 김제시 백산면 대촌마을 31만 5천 원, 익산시 삼기면 하갈마을 30만 원, 도마마을 20만 원, 익산시 삼기면 석불마을 20만 원, 석기마을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